계속 이어서 이제 스페셜팀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페셜팀은 이제 펀터, 키커, 펀트 리터너, 킥 리터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각각 이제 포지션에서 2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펀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해커, 시인 레클러 이렇게 2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먼저 조니 해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2년 데뷔해서 이제 현재까지 계속해서 램스에서만 뛰고 있는 이제 조니 해커 선수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키커 저스틴 터커의 펀터 버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만큼 솔리드하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스페셜팀 선수니까 사실 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해도 어쨌든 8년간 모든 경기에 출장을 했고 네. 뭐 4번의 프로볼, 4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될 정도로 이 펀터 중에서는 또 손에 꼽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는 정말 이 보통 10야드 안에 이 공을 핀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 10야드 안에 이제 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이제 램스 경기를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이제 페이크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성공시키는 그 페이크 플레이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적어왔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8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 8년 동안 무려 22번의 패스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22번이나 페이크 펀트를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간 한 3번 정도 골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패스에도 좀 조예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쿼터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뭐 팀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격 옵션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성공률도 사실 꽤 높아요. 그러니까 22번 중에 13번을 성공해서 이제 이게 59.1%인데 웬만한 쿼터백의 이제 평균 정도 되는 이제 패스 성공률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캠 뉴튼의 커리어 그 패스 성공률이 59% 정도인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조니 해커 선수 22번이니까 뭐 표본에서 비할 수는 없지만 뭐 펀터 치고는 꽤 준수한 이제 그 패스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고 그 13번 모두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냈으니까 이 결국 포스트 다운에서 이제 페이크 펀트를 한다는 거는 이 결국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공격 기회를 연장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팀의 어떤 주문에 잘 부합을 했던 그런 해커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이 22번의 패스 이외에도 직접 이제 달려가지고 퍼스트 다운을 따내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뭐 어쨌든 이제 페이크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페이크 펀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2018 시즌 그 니켈 로비 콜먼의 이제 PI 사건이 있었던 그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제 모두가 그 플레이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그 경기 2쿼터로 돌아가 보면 램스가 경기 초반에 이제 0대 13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램스가 이제 포스트다운에 몰리면서 또 한 번 공격 기회를 내줄 위기였는데 이거를 이 조니 해커 선수가 페이크 펀트를 성공하면서 팀에게 퍼스트다운을 제공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램스가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다. 뭐 이런 큰 경기에서도 대담하게 이제 페이크 펀트를 할 수 있는 션 맥베이와 또 그 주문을 그대로 잘 수행해준 이 조니 해커 선수의 이제 멋진 합작품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빌 벨리치 감독이 내린 평가가 있는데 역대 펀터 중에 최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아마 벨리치 감독이 2018 시즌 슈퍼볼을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18 시즌 슈퍼볼 얘기를 좀 해보면 이때가 그 펀터들이 가장 빛났던 슈퍼볼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공격이 약했는지 뭐 수비가 잘했는지 뭐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슈퍼볼 경기에서 해커 선수가 무려 9번의 펀트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경기에서 슈퍼볼 역사상 가장 긴 펀트였던 65야드짜리 펀트를 또 만들어내면서 뭐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아까 이제 인사이드 10에 이제 핀하는 능력이 좋다고 했는데 이 슈퍼볼 경기에서도 이제 9번 중에 무려 2번이나 인사이드 10에 이제 공을 떨어뜨리면서 이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해줬던 게 이제 바로 이 조니 해커였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첫 번째 펀터로 선정이 됐고 다른 한 명의 선수가 이제 셰인 레클러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오클랜드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커리어 후반기는 이제 휴스턴 텍산스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뭐 정말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 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그 NFL 올타임 팀 그 100인에도 선정이 됐던 펀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펀터계의 고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펀트당 야드가 역대 1위입니다. 예. 무려 47.6야드고 2위가 이제 저희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조니 에커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펀트당 야드가 뭐 펀터의 능력을 모두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 뭐 이런 기록들에서도 역대 1위에 올라선 게 이 바로 쉐인 레클러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올타임 팀에도 선정이 됐고 데케이드 팀에도 이제 두 번째 선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뛰는 내내 정상급 펀터로 군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7번의 프로볼 그리고 이제 6번의 퍼스트 팀 올프로에도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스틴 콜키 선수가 현재 역사상 이제 펀터 최고의 계약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최고의 계약을 맺기 전까지 최고의 기록이 바로 이제 쉐인 레클러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기록이라고 해요. 이 쉐인 레클러 선수도 이제 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 선수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앞으로의 이제 뭐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거 하나 짚어보면 명예전당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명예전당에 스페셜팀 선수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펀터 중에서는 레이 가이라는 선수가 단 한 명 이제 그 명예전당에 들어간 펀터였어요. 근데 이 쉐인 레클러 선수가 과연 역대 2호로 펀터로서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쉐인 레클러까지 두 명의 펀터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키커들입니다. 먼저 이제 스티븐 고스트코우스키인데 이 선수가 참 이제 정말 뛰어난 키커였습니다만 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부진하면서 결국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구영애 선수도 프랙티스 팀에 들어가면서 이 고스트코우스키의 이제 뭐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또 나오기도 했었죠. 예. 통산 4번의 이제 프로볼, 2번의 퍼스트팀 올풀에 선정이 됐는데 이번 데케이드에서는 이제 3번의 프로볼, 1번의 이제 퍼스트팀 올풀에 선정이 됐고요. 데케이드 동안 기록이 88.3%의 필드골 성공률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 성공률이 97.8%였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이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뭐 결국 에던 비나티어리와 이제 평생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스트코우스키가 패트리어츠의 키커가 되기 이전에 비나티어리가 이제 또 패트리어츠의 키커로 또 명성을 날렸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비나티에리가 이제 워낙 인상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그 선수의 뭐 활약을 더 기억하지만 예. 뭐 이런 이제 성공률 면에서 보면 고스트코우스키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대신 이 선수는 뭐 그렇게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NFL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엑스트라 포인트 역대 최장 성공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연속 성공 기록. 예. 네, 그렇죠. 이제 정규 시즌이 479개고요. 이게 포스트 시즌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523개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뭐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그 좋은 기록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살짝 태클을 걸어보자면 네. 이 선수의 그 엑스트라 포인트 연속 성공 기록이 깨진 게 너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아마 2015 시즌 그 덴버와의 AFC 챔피언십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치면서 결국 패트리어츠가 이제 슈퍼볼에 가지 못했던 뭐 빌미가 되고 말았죠. 예. 그리고 이제 17시즌 이글스와의 그 슈퍼볼에서도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 그리고 필드골 하나를 놓치면서 뭐 그 경기도 결국 패트리어츠가 패하고 말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커리어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때때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이 커리어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커리어에서의 거의 마지막쯤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서 이번 시즌 끝나고 방출이 됐고 예. 근데 이제 아직 본인은 은퇴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역 연장 의지를 그대로 보이고 있고 뭐 아직 팀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팀에서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살게 될지 네. 한번 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또 콜츠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그거- 드는데. 뭐 그쵸. 그 사실 이제 비나테리가 또 쫓겨났기 때문에 네. 뭐 맥러린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또 재밌는 상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고스트코우스키가 이 첫 번째 키커로 선정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저스틴 터커입니다. 뭐 이 선수는 현 시점에도 이제 NFL 최고의 키커고 역대로 돌아봐도 이 선수가 뭐 최고의 키커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수는 강심장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이 선수가 2012 시즌에 데뷔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루키 시즌에 바로 슈퍼볼 우승을 차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슈퍼볼에서도 4번의 엑스트라 포인트, 2번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하면서 사실 루키, 근데 슈퍼볼, 근데 키커다? 얼마나 사실 중압감이 있을 만한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근데 이 저스틴 터커는 그 어린 나이에도 뭐 이런 중압감들을 다 이겨내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강철 심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선수가 통산 필드골 성공률이 90.8%입니다. 이게 역대 1위라고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가 앞서 이제 고스트코스키가 97.8%라 그랬는데 이 선수는 99%입니다. 이거는 또 현역 1위의 기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경악스러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8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8년이니까 이제 이 선수가 뛴 커리어 동안이죠. 그렇죠. 8년 동안 40야드 이내 필드골 실패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뭐 40야드 이내의 킥이라고 하면 뭐 사실상 그냥 믿고 그냥 득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40야드 이내 필드골이 2번 실패인데 몇 번을 시도했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150번을 시도했는데 단 2번밖에 실패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가 키커에 관련된 웬만한 기록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주요 기록들만 좀 읊어드리면 역대 가장 높은 성공률을 갖고 있는 이제 키커고요. 필드골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돔구장에서 가장 먼 거리 필드골 성공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상대로 기록한 기록인데 61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 돔구장에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최장 기록이 63야드잖아요. 역대 최장 기록이 63야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제 야외에서 하면 바람의 영향을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맞바람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바람의 영향 없이 정말 순수하게 키커의 능력으로 61야드를 갔다는 건 정말 이 어마어마한 다리 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좀 재밌는 기록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한 경기에 20야드대, 30야드대, 40, 50, 60야드대의 거리에서 모두 필드골을 넣었다 그래요. 뭐 사이클링 히트에 뭐 비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느낌이죠. 기록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한 시즌 최다 50야드 그리고 한 경기 최다 50야드 이상의 필드골을 성공시킨 그런 선수고요. 그리고 뭐 최단 기간 1000득점에 성공한 키커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키커라는 포지션이 뭐 축구로 치면 뭐 골키퍼에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플레이나 이런 특성들은 다르지만 어떤 선수 수명에 있어서는 네. 보통 이제 가장 길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터커 선수가 아직 뭐 10년의 커리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10년, 15년은 더 해먹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얼마나 더 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내게 될지 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만약에 이 선수가 이 커리어를 한 10년 정도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뭐 역대 최고의 키커로 이견이 없는 그렇죠.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스틴 터커의 그 필드 안에서의 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네. 이 선수도 좀 재미있는 뭐 면모가 있어서 제가 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제 중계 때도 저스틴 터커 하면 저스틴 터커가 노래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 선수는 그 오페라 가수로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공격진을 소개해드릴 때 이 노래하는 풋볼 선수 조 스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네. 이 조 스텔리 선수가 약간 이제 자기만의 음악 세계에 심취해 있다면 이 저스틴 터커는 굉장히 프로다운 면모더라고요. 조 스텔리의 노래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뭐 저스틴 터커 같은 경우는 뭐 이견이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죠? 스텔리는 이제 노래를 즐긴다면
이 저스틴 터커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2018년에 이제 NFL 선수들 대상으로 베스트 퍼포머를 뽑는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네. 그거를 CBS에서 아마 방송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서 이 저스틴 터커가 우승을 하면서 MVP에 선정이 됐는데 이 MVP가 Most Valuable Per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아니죠. 예. 그래서 뭐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상금을 받고 이제 그거를 뭐 볼티모어 지역사회에 또 기부를 하는 선행을 했다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뭐 경기장 내에서도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도 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키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리터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펀트 리터너인데요. 타이릭 힐 그리고 이제 데런 스프롤스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타이릭 힐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선수는 16시즌 데뷔니까 제가 NFL 데뷔로 치면 이제 저랑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중계 데뷔 시즌에 이제 타이릭 힐 선수가 선수로서 데뷔를 했는데 이 선수가 16시즌에 데뷔를 했는데 데케이드 팀에 뽑혔다는 건 그만큼 이 선수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 선수는 사실 그 칩스의 넘버원 리시버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네. 뭐 어쨌든 이 펀트 리터너로 이번 디케이드 팀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기록을 좀 살펴보면 사실 데뷔 시즌이었던 16시즌의 기록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예. 592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이고 이제 이거는 펀트 리턴에 한정한 기록이고요. 예. 킹 리턴까지 좀 확장을 해보면 384야드에 또 1개의 터치다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스페셜 팀에서 리터너로 3개의 터치다운을 한다는 거는 네. 사실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이때 임팩트를 발판 삼아 이 팀에 뽑힌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4년 동안의 통산 기록인데 통산 이제 평균 11.9야드를 갔고요. 이제 전체 펀트 리턴 야드가 1,009야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사실 이제 리터너로서 나왔던 게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3시즌 만에 기록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도 음. 볼 수 있는데 제가 또 이제 현지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왜 타이릭 힐이 여기 뽑혀야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좀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뭐 기간도 짧았고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누적 기록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누적 기록으로 봤을 때 타이릭 힐보다 더 좋은 성적들을 기록했던 그 펀트 리터너들이 더 많았다는 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데빈 에스터나 뭐 테드 긴 그리고 줄리언 에들먼 같은 선수가 타이릭 힐보다 뭐 터치다운이나 야드나 뭐 이런 면들에서 이제 타이릭 힐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던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결국 이 칩스 리시버로서 이제 타이릭 힐의 명성 그것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제 통산 기록이 더 뛰어나더라도 이 단기간에 보여준 임팩트가 이 타이릭 힐 선수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00야드를 어쨌든 이제 타이릭 힐 선수가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9년 동안 1500야드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선수가 더 임팩트가 있었느냐. 임팩트가 있었느냐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올 디케이드 팀에 선정된다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숫자로 뭔가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실제로 받았던 임팩트나 느꼈던 감상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주관적인 평가 요소는 분명히 또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타이릭 힐 선수가 첫 번째 선정이 됐던 이제 펀트 리터너였고요. 두 번째로 선정된 이제 펀트 리터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런 스프롤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공격팀의 플렉스 선수로서 선정이 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선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리터너에 대한 이제 기록만 좀 살펴드리면 이번 데케이드에서 이제 2192야드의 펀트 리턴과 함께 5개의 펀트 리턴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킹 리턴 자체도 이 선수가 3140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15 시즌에 2년 연속 펀트 리턴 야드 그리고 터치다운 선두였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뭐 정말 이 공격수로서도 그리고 이제 펀트 리터너로서도
팀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줬던 선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좋은 은퇴 선물을 하나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데런 스프롤스 선수까지 리터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킥 리터너입니다. 데빈 헤스터 그리고 코데를 패터슨이 선정이 됐는데 먼저 이제 데빈 헤스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헤스터 선수는 앞서 이제 저희가 시앤 레클러 선수를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가 올타임 팀에도 선정이 됐고 두 번의 이 데케이드 팀에 연속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빈 헤스터 선수 역시도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선수입니다. 2000년대 디케이드 팀에서는 사실 펀트 리터너로 이제 선정이 됐었고 예. 2010년대에는 킥 리터너로 이제 선정이 됐던 선수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NFL 100 올타임 팀에서는 리턴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제 조금 더 범용적인 용어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뭐 이 설명 자체가 거의 이 선수를 다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통산 이제 3,695야드의 이제 펀트 리턴 야드와 1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킥 리턴에서는 7,333야드와 함께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두 개 합치면 일단 10,000야드가 넘어요. 뭐 이제 그런 누적 수치로도 또 가장 뛰어났던 이 데빈 헤스터고 네. 이 선수는 결국 그 리턴 터치다운의 황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커리어 통산 무려 20개의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NFL 최다 기록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펀트 리턴이 14개, 네. 킥오프 리턴이 5개, 그리고 이제 상대의 미스 필드골을 잡아서 그대로 이제 터치다운을 연결한 게 하나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총 20개인데 이 20개의 역대 1위 기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전에 역대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그 디온 샌더스입니다. 네. 그 아마 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야구와 풋볼을 경험했던 선수였고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선수인데 예. 이 데빈 헤스터가 애틀랜타 소속일 때 이 디온 샌더스의 이제 기록을 깼었더라고요. 네. 뭐 약간 우연히도 네.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커리어 20번째 리턴 터치다운을 했던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경기 후 현장 분석 센터 이런 데에 그 디온 샌더스가 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 기록을 경신한 데빈 헤스터를 이제 초대 손님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저도 좀 그 영상을 보고 왔는데 예. 뭐 서로 이제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서로 리스펙을 하고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 이제 좀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는데 팀 선배였던 디온 샌더스의 기록을 깰 때 이 디온 샌더스의 전매 특허가 그 하이 스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높이 들면서 이제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이제 그런 스텝인데 네. 그거를 이제 뭐 약간 오마주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그 엔드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하이 스텝을 밟으면서 들어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심판으로부터 이제 플래그를 받기는 했습니다. 약간 이제 상대를 기만했다는 이제 그런 뭐 축구로 치면 이제 골 넣고 이제 옷 벗어서 이제 옐로 카드 받은 뭐 그런 그렇죠.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디온 샌더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좀 드러냈던 데빈 헤스터였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14개 펀트 리턴 터치다운 역시도 이제 NFL 최다 기록이고요.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뭐 앞서 이제 저스틴 터커가 키커에 관련된 기록들을 뭐 대부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이제 리턴에 관련된 기록을 대부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의 위험을 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는 그 2006 시즌 슈퍼볼에서 NFL 역사상 유일한 오프닝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어쨌든 1쿼터의 첫 번째 그 킥오프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잡아서 그 터치다운을 연결했던 거는 이 데빈 헤스터가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이 선수는 이제 사실 주로 스페셜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뭐 팀에서 이제 뭐 쿼터백이나 뭐 이런 더 중요하다고 이제 평가받는 포지션만큼의 어떤 입지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2018년에 커리어 대부분을 보냈던 시카고 베어스와 1일 계약을 맺고 이제 시카고에서 은퇴식을 치러줬을 정도로 팀에서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하나만 더 얹으면 이 선수가 이제 2013년, 14년에 각각 이제 1,436야드,
그리고 1128야드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리시버가 한 시즌에 이제 1000야드를 기록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리턴하면서 1000야드를 넘겼다는 게 그것도 한 시즌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평소에 그 스페셜 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데빈 헤스터 같은 정말 스페셜리스트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팀의 정말 중요한 공격 무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리터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빈 헤스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 바로 이제 코데럴 패터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현역 선수예요. 예. 네, 뭐 물론 와이드 리시버로도 뛰는 선수지만 뭐 지금은 이제 더 스페셜리스트로 더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그런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3번의 프로볼, 3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던 선수고요. 뭐 바이킹스에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레이더스, 패트리어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서 이제 베어스에서 뛰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데케이드 동안 킥 리턴 야드, 킥 리턴 터치다운, 킥 리턴 평균 야드 모두 1위를 기록을 했고 데빈 헤스터가 이제 앞서 이 리턴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록을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이 헤스터가 갖고 있는 기록을 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아마 패터슨 선수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사실 와이드 리시버가 원래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리시버로서는 그 시즌 5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한 적도 없을 정도로 사실 자리를 잡는데 좀 실패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는 또 1라운드 출신이기 때문에 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좀 실패한 드래프트 픽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어떤 리터너로서의 이제 재능을 발견하고 그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음으로써 자신의 커리어는 조금 이제 반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록을 이제 새로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갖고 있는 정말 불멸의 기록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깰 수가 없는 기록이에요. 그렇죠. 뭐 타이가 될 수는 있지만 네. 경신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최장거리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 기록인데요. 109야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터치다운이라는 게 상대편 이제 이 엔드존 라인에만 딱 걸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 이제 엔드존 끝 쪽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상대 진영 엔드존까지 들어가는 게 109야드거든요. 이게 110야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절대 깨질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코데럴 패터슨이 이 기록을 2013 시즌에 이제 그린베이와의 경기에서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좀 찾아서 봤는데 뭐 그린베이 선수들이 이제 태클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달라드는데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네, 상대 엔드존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아마 경기 초반부에 나온 이제 장면이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했었던 그런 미네소타였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 역시도 사실 리시버로서는 좀 아쉬운 커리어지만 뭐 리터너로서는 꽤나 입지가 탄탄한 그런 선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8명의 선수 스페셜 팀 선수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풋볼이 정말 이 부상이 많이 나오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룰이 개정이 되고 선수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킥 리터너라든지 이 펀치 리터너 같은 이 리터너들이 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최근에 바뀐 룰 중에 그 킥오프를 해서 그 엔드존에서 이제 리터너가 공을 잡았을 때 네. 그대로 이제 니다운을 했을 때 원래 20야드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몇 년 전에 25야드로 늘어났고 근데 이제 그 룰이 바뀐 거는 가급적 이제 그냥 터치백을 하는 거를 이제 권장한다는 거죠. 네. 네, 그 터치백을 했을 때 그런 어드밴티지를 줌으로써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리터너들이 좀 설 자리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리턴 과정에서 그 상대의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오는 선수와 이제 충돌을 했을 때 뭐 뇌진탕이나 이런 부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선수 보호 목적에서 점점 이 리턴이라는 플레이 자체를 볼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그 NFL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10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 바지만 그 속 시원하게 그 뻥 뚫리는 그런
이제 리턴 터치다운을 좀 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페셜 팀까지 이 2010년대 올 데케이드 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이즈만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이제 준비를 할 때마다 좀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 이게 정말 어쨌든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이제 과거에 지나갔던 부분들은 뭐 스탯이라든지 물론 이제 영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이즈만 위원의 가치가 더 빛이 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예전에 과거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사실 이제 저희 셋 중에는 이즈만 위원이 유일하니까요.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책이나 기사로 좀 이제 본 것들을 전해드리는 입장이고 뭐 실제로 이제 본인이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뭐 듣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즈만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이제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좀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뭐 저희도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생기는 대로 또 이제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 데케이드 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오전 9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인데요. 2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NFL 이 드래프트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해 농사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 NFL 드래프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첫날은 1라운드, 그다음에 둘째 날은 2, 3라운드,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3일째는 4에서 7라운드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근데 뭐 사실 1라운드가 하이라이트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아마 게임 패스가 지금 무료로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 아마 게임 패스에서 NFL 네트워크를 아마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아마 그 한국에 계신 팬분들도 좀 편하게 무료로 이 NFL 드래프트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재는 이제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자기 집 지하실에서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픽을 발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또 한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팬들이 없고 뭐 이렇게 좀 심심한 드래프트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인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언제 또 이런 드래프트를 보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또 추억이라고 생각을 좀 좋게 하고 싶고 NFL 그 사무국에서는 좀 기술적인 리허설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이 해보잖아요, 그런 거. 혹시 이제 그런 지하실에서 뭔가 인터넷 환경이 잘 되지 않아서 1픽 선수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뭔가 버퍼링이 생긴다거나 이런 이제 방송 사고죠. 그러면 이제 이 로저 구델 커미셔너가 2021 NFL 드래프트에는 올라올 좀 면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좀 뭐 NFL에서 좀 리허설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 드래프트를 또 기다리고 자기가 어떤 순위에서 뽑힐지 좀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요. 그냥 사실 마찬가지로 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선수를 우리 팀이 뽑게 될지, 뭐 어떻게 트레이드를 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선 조금 잠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5일까지 좀 수위를 낮춘 단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강도가 낮춰졌다고 해서 조금 이 매출 빈도가 많아졌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직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외출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주말에는 이제 NFL 드래프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최근에 이제 드래프트가 다가오면서 뭐 흥미로운 루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투아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일부 팀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뭐 저스틴 허버트가 뭐 생각보다 뭐 평가가 좋지 않다. 뭐 디트로이트나 일부 팀들이 뭐 픽다운을 할 거다, 뭐 누가 픽업을 할 거다, 뭐 이런 소문들이 무성한데 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뭐 당일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다음 주에 이제 드래프트 이후에 그 1라운드 선수들부터 뭐 차근차근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뭐 가질 테니까 뭐 저희 방송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세컨 앤 4 마무리를 짓겠고요. 다음 주에 드래프트 얘기와 함께 세컨 앤 5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